지난번 미리 보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혁신상 CES 2024까지 3회 연속해서 혁신상을 받으신 크리모의 이석 대표님, 이석 박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혁신상을 어떻게 하면 3번을 받았지부터 시작해서 제가 궁금한 게 많은데요. 우선 이석 박사님을 제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석 박사님이 그냥 본인 소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석 박사님 본인 소개부터 하시면서 시작할까요? 이렇게 조금 편하게 어깨를 이렇게 좀 펴서 이렇게 앉으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기 카메라 저기. 크리모 대표이사 이서입니다. 저는 이제 키스트에서 기술 창업한 회사고요. 지금은 놀이 기반의 자폐 아동의 증상 완화를 위한 혼합형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석 대표님 모시고 몇 가지 준비한 제 질문을 한번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CES를 무려 지금 9회에 걸쳐서, 이제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계속 참전하셨다고 했는데, 전시회에서 6회 정도를 계속 전시를 하시면서 혁신상을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 뭐가 좀 달라지던가요? 되게 CES 가서 전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멀리 가서 하는데, 최대한 좋은 제품을 가서 전시를 하는데도 미국인이나 서양들의 인식이 약간은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한 게 있어요. 제품에 대해서. 근데 아마 혁신상을 받게 되면 그런 인식이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전시를 6번 정도 했는데 그러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꼭 혁신상을 받아서 뭔가 좀 인정받고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 전시를. 뭐 그런 생각을 갖고 혁신상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혁신상에 받는 의미가 굉장히 크군요. 자, 그런데 다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혁신상을 3번을 연속으로 받았는지. 혁신상 받으려면 그것도 분명히 어떤 식으로 어플리케이션 폼을 작성해가지고 제출하고 평가를 받고 막 이제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 기술성하고 제품의 디자인도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 관련돼서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여기 제가 받은 혁신상이고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 이렇게 받았었고요. 자랑하실만 합니다, 아마. 네. 아마 우리 임 대표님이 아주 궁금하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아주 궁금합니다. 네. 혁신상은 매년 9월 초까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9월 초까지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그때 보는 평가의 기준은 이제 기술 혁신성, 그 다음에 제품 디자인, 그 다음에 혁신. 근데 기술 혁신이 이제 3개의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기술과 혁신을 보는 게 한 60% 정도 돼요. 그리고 제품 디자인의 완성도, 그걸 한 40% 정도 보고요. 보시는 것 같이 다 200자인어로 쓰는 신청란이 있습니다. 워드로. 그래서 아마 명확하게 그걸 작성을 하셔야 되고, 기술하고 혁신이 굉장히 쓰다 보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술성이나 혁신성이 뭐냐. 근데 제가 여태까지 느낀 노하우인데, 이건 정말 굉장히 비싼 노하우인데요. 기술은 자기가 이 제품에 들어간 기술을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혁신은 소비자가 생각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제품이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전달이 될 수 있나, 그 기술이, 제품이. 예를 들어, 그냥 간단하게 내가 뭐 이런 인공지능을 넣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인공지능이 생활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썼더라. 그게 아주 명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 60점 정도에서 만점을 맞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제품을 내가 어떻게 디자인했고, 어떻게 제품 디자인을 완성을 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것에 합쳐서 이제 기본적으로 혁신상을 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요거 소리만 썼다고 되는 확률이 의외로 작아요. 왜냐하면 평가위원분들이 갑자기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 딱 보름 만에 이거를 몇백 개씩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달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꼭 동영상을 제작해야 되는데, 동영상이 뭐냐면 한 2분에서 3분 정도 기술과 제품 디자인과 혁신에 대한 것들을 잘 집어넣어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이런 거다라는 거를 표현을 하게 되면 평가위원분들은 주로 동영상을 보고 평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동영상 제작을 안 해서
떨어진 분들을 제가 기업분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꼭 오늘 우리 임 대표님이 저를 초청을 해줘서 가장 큰 노하우를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린다면 꼭 동영상을 제작해서 같이 제출을 하시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아, 네네. 그래서 동영상은 보통 8월 초나 7월 말 정도에 제작을 해서 보통 2분이니까 한 달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해서 9월 초에 같이 제출을 하시게 되면 10월에 평가를 해서 10월 말쯤 되면 혁신상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결론이 나고 아마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되면 일반인들한테 CES 홈페이지를 통해서 쭉 공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CES 혁신상의 가장 기본적인 스케줄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3월, 4월부터 내가 2025년에 CES 혁신상을 받겠다 그러면 어떤 제품을 쓸 거고 그 다음에 그 제품에서 내가 생각한 기술성이 뭐고 혁신성은 뭐고 제품 디자인은 뭔지를 컨펌을 해서 그거를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아니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MVP 정도로 이렇게 제작을 하시고 동영상을 제작을 하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원하시는 분들이 CES 혁신상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에다가 이 혁신상에 대한 세 개의 상도 여기다가 나열을 해놨지만 이게 스마트 블락을 놔뒀거든요. 우리 스마트 블락 내용이 뭔지를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설명 보시면 레고에다가 그 센서와 통신칩을 집어넣어서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기능이 있는 레고 블록이고요. 저희들이 이걸 2013년에 개발을 해서 지금까지 쭉 사업화 해오고 있고요. 요 스마트 블록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면서도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기능이 많은데 어디서 쓰지?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CES에다 자꾸 출품을 했고 2016년부터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크리모의 스마트 블록은 살아있는 레고다 라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혁신상 받으면 근데 뭐가 좋아요? 이게 비즈니스 차원에서 도움이 많이 돼야지 되는데 어떤 면에서 좋습니까? 예를 들자면 영업 측면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지 그 다음에 투자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관심 많이 갖는지 그 다음에 스타트업들이 이번에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 지금 오늘 이 웨비나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 중견기업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스타트업들이 주로 많이 가니까 중견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뭐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혁신상을 받으면 일단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드린 것 같이 방문객분들의 제품에 대해서 일단 인정하고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일단은 비즈니스를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업 측면에서 보면 혁신상을 받게 되면 한두 달 정도 관심 있는 바이어분들이 다 공부를 하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와서 질문하는 방법이 벌써 어떤 식으로 너는 이제 그런 유통을 할 거냐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설명하시는 분도 많은 것들을 미국 시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구나 그런 것도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고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그런 것도 좀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런 영업 측면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제품을 만들 때마다. 투자는 근데 어때요? 아마 전시를 하게 되면 이제 투자 관련된 VC들이나 엑셀러레이트들이 꼭 하루에 한 두세 명씩 찾아와요. 네네. 찾아오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메이저는 아니에요. 메이저는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든지 좋은 제품이 있으면 같이 엮어서 크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느낀 경험으로는 그렇게 도움은 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진짜 메이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혁신상을 받고 전시를 하면서 이런 메이저 바이어들하고 아니면 투자하는 분들하고 연결하는 그런 통로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잘 개척을 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나라 중견기업들은 거기 참석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참석하면은 그분들한테는 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네, 아마 네. 이번 웨비나 주제가 주로 중견기업에 계시는 분들이 보는 많이 거로. 들으시니까. 네, 중견기업들이 CS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사실은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스타트업 쪽에서 나갔는데 중견기업은 보통 이제 부스를 한 4개 정도 이렇게 엮어가지고요. 자기 고유의 부스를 만들어요. 그 만들고 나서 중견기업이란 기본이 뭐냐면 그래도 판매를 하는 업체니까
스타트업들이 있는 베네치아 샌드 엑스포가 아니라 센트럴 위에 있는 노스나 센트럴 근처에 주로 우리나라 중견기업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바이어들이 어떻게 보냐면 샌드는 혁신상을 받은 스타트업들이니까 네 제품이 앞으로 어떻게 잘 됐고 내가 이걸 잘 팔 수 있나 그런 걸 고민하고 이 제품 언제 나와?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거기는 거꾸로예요. 중견기업이니까 너 이거 마음에 들면 너 내일 나랑 계약할래? 바로 제품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오기 때문에 중견기업은 아마 그런 센트럴 쪽이나 그 LVCC 쪽으로 주로 많이 나가는데 거기서는 부스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의견이 제품을 있으니까 가격이 얼마고 우리 유통이 얼마고 하는 걸 가지고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중견기업은 나가시면 물론 비용은 좀 올라가지만 영업에는 많이 도움 되겠네요. 영업의 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혁신상을 3번 동안 수상을 하시면 방문객의 숫자도 바뀌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방문객의 질문의 내용도 바뀌었을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쭉 오버뷰 한번 해주시겠어요? 지금 화면이 어떻게 보면 혁신상을 받았냐 못 받았냐를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방문객 수가 제가 이제 처음에 키스트 공동관에서 전시를 했는데 제품을 선전할 수 있는 게 처음에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키스트 공동관으로 키스트가 부스를 차렸었나 보죠? 네네. 그때 이제 20년에 저도 키스트 소속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시를 했는데 물론 이제 공간도 되게 구석진 데 있고 왜냐하면 처음 나오면 좋은 자리를 안 줘요. 거기에 크레디트를 굉장히 중요시 하기 때문에 CES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구석당에서 별로 안 오는데 상도 안 받으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혁신상을 받는 이유는 그 CES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어떤 관심을 자기 제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22년에 이제 처음으로 혁신상을 받았는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관람객 수도 굉장히 늘었고 또 오신 분들이 그냥 단순히 제품이 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문가 입장에서 오셔가지고 이거 어디다 쓸 거고 유통은 어떻게 할 거고 네가 지금 한국에서는 어떻게 팔고 있고 언제 제작해서 언제 나오면 나랑 어떻게 했으면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또 가게랑 하고 그러면서 자기 인포메이션을 다 줘요. 컨택을 하자.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시를 하면서 원했던 분들이 아주 전문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온다. 그게 아마 혁신상을 받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해에 혁신상을 받으면 누구나 옵니다. 그 관련된 분들이. 왜냐하면 저도 CS 그냥 참관만 했을 때도 CS 혁신상 받은 업체들, 제가 관심 있는 업체들은 그래도 다 돌아보고 갔어요. 4일 중에 이틀이 있어도 그때 돌아봅니다. 미국 사람들도 다 그 똑같은 생각이에요. 혁신상은 보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관람객이 그리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각하는 상품에 대한 평 그런 것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 저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방문객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와서 영업에 대한 질문들을 하는데 사실은 영업적인 측면에서 판매가 많이 되도록 잘 대응을 하는 답을 하시겠지만 어떤 때는 그 질문을 통해서 또 얻는 것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많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이제 예를 들면 2023년에 제가 혁신상을 받은 거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고요. 거기서 이제 주로 이제 자폐 그 애들을 위한 그런 교육용 교구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보고 자폐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엄청 오셨어요. 엄청 오셔서 많은 이제 미국의 장애인 쪽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블로그를 보고 이걸 어디서 쓰면 좋고 납품은 어떻게 되고 그런 이제 아주 디테일한 것부터 장애인 전체에 대한 또 인사이트도 막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은 제품에 대한 평을 이렇게 해주시는군요. 예. 근데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제가 여기 있는 것 같이 CS는 CS 혁신상에도 준비하면 좋다고 하는 이유가
그때 그런 많은 전문가들 디스커션 하다가 한 분이 참 감명 깊은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굉장히 큰 회장님 같은데 옆에 수행원이 있었거든요. 큰 회사 회장님. 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한 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제가 스마트 점자 블록 기반의 교육 키트를 2024년에 이제 CS 혁신상을 받았는데 사실은 2023년 전시에서 그분한테 좀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2, 23, 24를 받으실 때마다 사실은 포인트들은 조금씩 다 달라졌네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스마트 블록이라는 게 그 교육용 교구도 되고 저기 자폐 치료제도 되고 다양성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선전하기 위해서 이제 CS를 이제 제가 열심히 나가는 거고 그때마다 저희 블록을 보고 여기다 썼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많이 받고 지금은 이제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년 동안 혁신상을 받으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장애 분야의 전문가들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분들이 공통 의견이 뭐냐면 이 스마트 블록의 첫 번째 시장 진입은 장애인 쪽을 해라. 거기에는 미국에서 먹게 들어간다. 제가 느꼈던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확인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면은 타겟 마켓에 대한 확인을 확실히 하실 수 그렇죠.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시장성을 제가 아주 피부로 느낄 만큼.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CS 혁신상을 안 받으면 이상한 분들이 와서 이상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받으면 포커싱 된 전문가가 와요. 아주 좋네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아주 댄스하게 저랑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 안 맞다도 판단해 줄 수도 있고, 다음에는 이런 걸 하면 좋다. 그런 서제스션도 굉장히 잘해 주시고요. 지금 화면에 도움이 보니까 많이 됐어요, 저는. 아이고, 좋습니다. 그 화면을 보니까 25년도 CS를 위해서 준비하신 게 있네요. 놀이 기반의 ASD 혼합형 디지털 치료제. 예. 이것도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런 포인트를 좀 강조해서 어플라이를 하실 예정이네요. 예, 아마 올해도 또 혁신상에 또 도전을 할 거고요. 이것도 똑같이 제가 그 모든 분들한테 이제 CS 가면 또 기업분 중에 저한테 찾아와서 CS 혁신상 받는 걸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말한 게 바로 이겁니다. CS 혁신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CS에서 준비하세요. CS 오셨을 때 가장 자기가 피부로 느끼는 그게 있거든요. 그런 인사이트를 다 모아서 일기장을 만들던 뭐 좀 피곤하시더라도 그때 막 느낀 걸 많이 적어 놓고 나 같으면 여기서 이런 거를 CS를 내겠다 라고 했던 주제가 대부분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고객한테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제일 좋고 그렇기 때문에 CS에 가서 확실한 인사이트를 얻어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네네.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CS 가면 우리도 전시를 하지만 우리도 또 남이 전시한 제품들을 다 보잖아요. 그게 보다 보면 서로 비교를 할 수 있고 그치. 서로 디스커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그 내 제품은 어떻고 저분의 제품은 어떻지 그것들을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고요. 그러면서 다음에는 내가 뭘 준비해야 되고 내가 뭘 부족하구나라는 걸 사실은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CS 갔다 오신 분들한테 꼭 얘기가 피곤하더라도 CS 기간 동안에 뭐 시차가 있어도 되게 피곤해요. 꼭 일기를 쓰셔야 됩니다. 그날. 그거만큼의 노하우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에서 다 준비가 되니까 저는 이제 꼭 그걸 권해서 여기서도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CS에서 일기를 쓰고 CS에서 혁신상을 준비하자.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게 우리 우문현답 아닙니까? 그래서 우문현답이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CS 혁신상 준비하려면 실무자분들도 이 방송을 많이 볼 텐데 어떤 식의 제안서를 우리가 제출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마 그 신청은 대부분 9월 10일 정도에 혁신상 신청이 될 거고요. 아마 대부분 마감이 비슷하니까요. 그 다음에 그 10월 말쯤에 이제 혁신상 수상에 대해서 이제 CS에서 이제 공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제 12월에는 이제 그 대부분 이제 전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뭐 화물도 운송을 해야 되고 전시 준비도 하고
바쁜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때 또 준비해야 되는 게 남들이 했던 것들이 그런 제품도 좀 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이제 실무자분들이 놓치는 게 자기 거 준비하다 힘드니까 남의 제품 분석하는 게 좀 약해져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준비해서 오시면 더 많은 거를 얻어간다. 그런 생각을 저는 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좀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전시를 하면 요새 CS가 너무 가격이 비싸요, 호텔이요. 제가 옛날에 CS 2016년에 갈 때는 첫날 150불이 엄청 비싸다고 투덜거렸는데 지금은 기본이 다 400불, 500불 하기 때문에 하루에 되게 비싸요. 그래서 전시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꼭 하는 게 에어비앤비를 추천합니다. 에어비앤비가 라스베가스가 집이 2016년에 비해서 한 40%, 50%더 지었어요. 집이 많아졌는데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집이 에어비앤비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시는 보통 4명이나 6명 정도가 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꺼번에 묵는 게 비용적으로 굉장히 혜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견기업에 여기 계시는 대표님들 진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에어비앤비를 안 쓰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또 밥값이, 먹는 값이 아시다시피 요새 장난이 아닙니다. CES를 했는데 또 그 가격에 2배를 받아요. 아, 대단하다. 그래서 삼겹살 1인분을 먹으면 150불 내야 됩니다, 지금. 티값까지. 와.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인마트가 있어요. 그래서 렌트해가지고, 식품 사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에어비앤비에서 같이 밥 먹고, 그렇게 다닙니다. 그러면 그 병비가 거의 반 이상 빠져요. 그리고 또 직원들하고 친해지고 같이 바베큐 파티도 하고 그러면서. 네, 그래서 아마 힘든 할 때 같이 직원들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에어비앤비에 같이 지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4년 전부터 에어비앤비를 이용했는데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오케이. 보니까 오늘 자료에도 그렇고 한서대학교가 이렇게 같이 언급이 되던데. 네네. 한서대학교하고 같이 부스를 같이 사용을 하신 건지 한서대학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임 대표님이 되게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네요. CES를 우리가 참가를 하게 되면 부스 하나가 보통 2천만 원 정도 해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4개를 쓴다 그러면 거의 8천만 원, 1억, 전시 그거 4명 데려가면 거의 한 2억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줄이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연합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서대나 한영대가 제일 먼저 CES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 그 CES를 주관하는 CTA에 제가 한번 2016년에 가서 짓궂게 질문을 했어요. 왜 그때 제가 정말로 저희 부스가 4일 내에는 줄이 섰어요. 근데 왜 혁신상을 안 주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혁신상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왜 나는 안 주는 거야? 그랬더니 CTA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언제 신청했어? 그래서 몰랐죠, 저는. 이렇게 몰랐던 거죠. 그때는 아예 모르고? 네. 몰라서 했는데, 이제 갔더니 CT에서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저기 써있죠. CS 얼마나 공헌했나. 저걸 영어로 딱 한마디로 표현하더라고요, 나한테. 크레딧. 크레딧이 중요해, 혁신상은. 딱 그러는데, 그때 우리가 공공기관은 별로 많이 전시를 안 했어요. 한국관 정도만 있었고, 그런 때 한서대하고 한양대가 계속 꾸준히 나왔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CTA 입장에서 보면 크레딧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자기네 입장에서 CTA의 영업을 계속 도와주는 고객이 됐으니까. 그렇죠. 미국식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뭐냐면 여기는 또 부스가 가장 우리나라 부스 중에서 좋은 위치를 갖고 있어요. 가장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부스를 동선이 좋은데? 예, 그래서 크레딧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저도 우연히 한서대 연락을 해서 이제 한서대에서 전시 비용을 다 대고 저는 이제 제품만 가져가고.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되고 나서 한 3년, 4년 전에 서울관이 이제 그때 박원순 시장님이 아주 야심차게 CES를 준비를 해가지고 부스를 만들었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지자체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저기 다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다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냥 이제는 자체 부스를 하지 말고 이런
지자체가 하는 전시관, 공동관도 많고 학교가 하는 공동관도 많아요. 여기에 먼저 접촉을 하셔서 여기다 신청을 하시면 부스비를 뺄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코트라, 서울관, 뭐 경기도, 성남시, 뭐 올해는 제가 알기만 해도 한 40개 지자체가 나왔어요. 강주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다 신청하셔서 거기서 하면 돼요. 단 키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돈은 세이브 했으니까 혁신상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럼 훨씬 더 그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CES가 2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꼭 공공기관의 전시관을 활용해라. 혁신상을 2023년도에 43, 44% 받았더라고요. 근데 2023년도에 보면 한 30여 %밖에 안 됐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라갔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2년도 혁신상을 신청해서 23년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혁신상을 신청하고 받는 법에 대한 그런 교육이 별로 없었어요, 기업들은. 근데 23년 초부터 이제 혁신상을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받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코트라나 서울관 같이 이제 같이 공동으로 전시하는 업체들이 선정이 되고 나면 그게 이제 3월, 4월인데 선정되고 나면 6월, 7월쯤에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CES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혁신상은 어떻게 신청해야 되고 그런 교육을 받아서 이번에는 특히 받은 쪽 기관들이 많이 받았어요. 그렇구나. 네, 그런 노하우가 전수가 됐네요. 네, 무슨 얘기냐면 혁신상은 저기 신청하는 약간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야 되고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몇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보니까 9월 달에 어떤 어플리케이션 폼을 써서 작성해서 내야 된다고 이제 CS에 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네. 그거보다 1차적으로 공공기관들하고 같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부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신청을 해서 거기서도 통과가 돼야지 되잖아요. 그럼 경쟁해야죠. 그러면 거기는 또 어떤 시험이 있나요? 보통 이제 인기를 끄고 있는 게 이제 코트라, 그 다음에 서울관, 아마 경기도 그런 관들인데요. 거기 공고가 아마 3월, 4월쯤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이 CES에서 나는 어떤 제품을 전시를 하겠다라는 걸 하고 아마 평가를 받아서 그쪽에서 통과가 되면 아마 그 전시 부스에 대한 비용도 대주고 뒤에 부스 디자인도 다 해주시고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편리해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혁신상 받는 법도 공부를 시켜서 받게 도와드리고 그러니까요. 가능한 한 많이 이용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번에 2023년 CES를 통해서 언론에 여러 가지가 많이 홍보가 돼 있어서 야, 저 CES 한번 우리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이 많이 생길 텐데 하나하나 알려드렸습니다. 3, 4월 달이 되면 공공기관의 부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보자. 거기에 평가를 받아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나중에 9월 달 가면 실제로 CES에서 혁신상 받는 거를 또 신청을 한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또 한 말씀 드리면 CES를 대부분 전시를 가는데 CES의 양대축이 있어요. 하나는 전시가 있고 하나는 세미나가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시 쪽만 보고 세미나를 별로 안 들어가요. 근데 사실은 세미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관을 하시면 가능한 한 세미나도 많이 들으시고 전시도 많이 보시고 전시하시는 업체들은 힘드니까 세미나를 별로 못 들어오는데 그래도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세미나를 한 서너 개씩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아마 CES를 가시면 그 세미나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꼭 눈여겨서 보고 자기한테 맞는 걸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세미나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전하시는 분들은 일정표를 잘 짜가지고 누가 부스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고 누구는 세미나 들어러 가고 그렇죠. 뭐 이런 스케줄링을 잘 하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이렇게 교대로 막 이렇게 합니다. 저희.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